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숨이 좀 찹니다. 방금 턱걸이 한 세트를 하고 다락방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짝 숨이 차는데, 제가 턱걸이를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턱걸이를 이제 계속 한지 한 76일째인 것 같아요, 오늘이.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할 때, 아마 쇼츠를 돌려보면은 알겠지만, 그때는 뭐 14개, 15개 이 정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14개 하고 뭐 13개 하고 그런 식으로 뭐 많이 할 땐 15개, 그러다 어느 순간 16개를 해내고, 그러다 어느 순간 17개를 해내고. 근데 17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날은 뭐 15개, 16개로 이렇게 줄기도 하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70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매일 17개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근력이 생겼잖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턱걸이만 목적으로, 턱걸이만 잘하기 위해서 진짜 턱걸이에 매진해버리면 뭐 훨씬 더 빨리 20개를 해낼 수 있는 몸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루에 한 세트만 하잖아요. 저는 한 세트만 하고, 뭐 어쩔 때 좀 삘 받으면 한 세트 더 하기도 하고, 뭐 물론 턱걸이를 보는 동으로 해서 5세트, 6세트 이렇게 했을 때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었지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운동, 푸시업을 거의 메인으로 하고, 푸시업,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이런 운동을 더 자주 해주면서 풀업은 그냥 한 세트만 꾸준히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실력이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17개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매일매일 17개를 할 수 있는 몸을 지금 만든 거거든요. 나이 40에 사실은 이제 좀 하락기죠. 하락기. 체력이나 근력이나 뭐 여러 부분 신체적인 능력에서 조금 하락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래도 어때요? 꾸준히 하니까 뭐 실력이 조금씩 느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뭐 사실 뭐 보여드릴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뭐 몸도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에요. 지금 체지방이 좀 적은 편이고 근육이 그래도 올록볼록 나와 있는 편이라서 몸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잘생긴 몸은 또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얼굴도 못생겨서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막 보여드리기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는데, 제가 지금 딱 하나, 보통 사람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꾸준히 운동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거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본격적으로 운동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운동 제대로 해야지,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움직이시면 돼요. 운동이 뭐예요?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노동도 몸을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노동과 운동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몸을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이제 운동이겠죠. 그래서 어떤 기능성 운동, 그러니까 기술을 연마하고 기술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스포츠 종목, 이런 걸 꾸준히 하셔도 괜찮고, 저처럼 집에서 근력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건강한 체력을 위해서 이렇게 꾸준히만 운동을 하셔도 충분히 건강해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수 있다. 이거를 오늘 턱걸이를 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번엔 17개 땡기면은 그게 최고 횟수였는데, 그리고 다음 날은 다시 15개, 14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억지로 17개를 했었는데, 나 어제도 17개 했는데, 그저께도 17개 했는데, 계속 17개가 되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사실 뭐 추천하고 싶은 건 저랑 같이 김밥 루틴을 하는 거죠. 하체부터 상체까지 거의 전신을 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구성된 거라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정말 본격적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오늘 김밥 루틴 딱 3바퀴만 돌자, 뭐 그런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바퀴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동하셔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운동하셔서
다들 노년에도 나 스스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강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가볍게, 매일 하는 소리 같아요. 오늘은 좀 가볍게, 오늘은 조금만. 저는 항상 본격적으로 운동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항상 가볍게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가볍게 좀 할게요. 그래서 오늘 2두 운동, 바벨 컬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렇게 좀 가볍게 해가지고 2가지 종목만 한 3세트 정도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제가 얼마나 가볍게 하는지. 가볍게 하는 중에도 여름이 되니까 또 체중이 막 떨어지고 있죠. 오늘은 80점 몇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근력이 빠졌을까봐, 근육량이 줄어들었을까봐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좀 푸짐한 몸을 갖고 살았어요. 그리고 여유증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 여유증도 있고, 막, 볼살도 되게 좀 통통한 편이고 해서, 항상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줄어들면 저는 언제나 즐거워요. 그래서 좀 살찌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장염이 걸리거나 아니면 식중독 또는 몸살, 진짜 못 먹는, 토하고 설사하고 먹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질병에 걸리면 정말 괴로운 중에도 기쁜 게 살이 빠져요. 체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파 죽겠는 중에도 살 빠졌네,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좀 잃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체중이 빠지니까 또 저는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 체중도 사실 보면 너무 말이 많다. 운동할게요. 운동. 아파. 여러분들, 이게 운동을 뭔가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제가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본격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가령 우리 유튜버들, 보디빌딩, 프로 보디빌더 선수들, 프로 보디빌더들이 훈련하는 거를 이제 본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헬스장에 가보면 진짜 몸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인데도 대피가 막 엄청 쩔어가지고 핏줄 막 튀어나오고 어깨 이따만하고 복근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일반인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훈련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고, 그냥 가볍게 조금만이라도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힘든 중에도 그 다음 세트를 또 하고 다음 종목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부위에 4종류의 운동을 막 4세트씩 이렇게 하는 게 본격적이라는 거고, 저처럼 2세트 3세트만 한 종목만 가지고 2-3세트만 해서 운동을 끝낸다, 이걸 가볍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가볍다고 해서 안 힘들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한 세트를 하면 아파요, 힘들어요, 숨차요.
그런데도 참고 어쨌든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요렇게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운동을 너무 진짜 너무 가볍게 그래서 율동 정도로만 하신다면 아무래도 운동 효과는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저 정도만 제가 하는 만큼만 하시면은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기 싫다, 뭐 오늘 가볍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가볍게 해버리실까봐 너무 가볍게 하실까봐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다음 세트 갈게요. 오늘은 목표가 첫 세트, 두 세트는 15개씩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마지막 세트에서 치팅까지 이용해서 확실하게 털어주는 그런 방법을 써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씨, 미쳤다. 그리고 여러분들, 근육의 모양도, 어떤 골격의 모양도 사실 타고나는 게 커요. 그리고 그 타고나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성장기 때. 성인이 되고 나면 뼈가 변하진 않습니다. 뼈는 그냥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같은 모양으로 가는 거고, 체형 교정을 통해서 근육의 각도 같은 걸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마찬가지로 근육의 길이라거나 뭐 인대의 길이 이런 것도 절대로라고 하면 좀 너무 극단적이다. 바꿀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유전으로 정해지는 거고, 그 유전을 조금이라도 이겨내려면 성장기 때 어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근데 그걸 한다 해도 효과가 거의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게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끼는 게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수영 선수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수영을 배운 선수들을 보면 어깨가 다 이따만큼 넓죠. 맨날 어깨를 이렇게 등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프레임이 넓어져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조금은 그 변화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영에 유리한 체형을 가진 사람이 국제적인 어떤 선수가 된다 라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원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교수가 돼서 그런 연구를 한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어떤 종목별 체형 이런 걸 보면 방금 같은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운동을 통해서 신체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 또는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은 그 종목에 알맞은 체형을 가진 사람이다. 요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 있겠는데, 정답이 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뼈가 성인이 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좀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너무 매달리는 것보다는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모두가 모델 같은 몸을 가지면 그것도 문제인가? 좀 저처럼 이렇게 아무리 어깨 운동을 해도, 아무리 등 운동을 해도 머리통이 커서 어깨가 좁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성장기 때 수영도 좀 하면서, 그리고 웨이트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내가 만족할 만한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어깨 깡패가 되고 싶어서, 좀 비율이 좋아지고 싶어서 어깨 운동을 하는데도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견갑골과 여기 어깨뼈, 그러니까 상완골, 이게 인대로만 잡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근육으로 밀어내면서 프레임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이제 학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설이죠, 통설.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리 넓혀도 결국에는 쇄골에 잡혀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쇄골에서 어느 정도는 쇄골 위치가 변하면서 바뀔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 한 뼘이 변하진 않는 거예요. 이 한 뼘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탁 넓어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온다,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턱걸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턱걸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턱걸이를 저만큼 해도 어깨가 넓진 않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면 변화를 좀 만들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리고 힘드니까 또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자, 많이 쉬었다 맞죠? 어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치팅은 필요 없었어요. 물론 치팅까지 해주면서 5개 더 했으면 운동이 더 많이 됐겠지만 제 멘탈이 바사삭 털릴 거기 때문에 일단 뭐 15개씩만 해가지고 오늘은 바벨 컬 15개씩 3세트 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한쪽에 10kg씩 꽂아놨고 봉이 5kg거든요. 그래서 25kg 들고 바벨 컬을 했는데 좋습니다. 펌핑감. 사실 여기서 이제 해머 컬도 하고, 그 다음 뭐 프리처 컬도 하고, 뭐 인클라인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진짜 본격적으로 할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빨리 멘탈이 털려버릴 것 같아서 딱 요만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도 왜 난 안 되지, 이제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운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요 정도로 적당히,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움직임, 율동으로 많은 세트를 소화해내는 것도 뭐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까 얘기에 이어서 제가 이제 그 체형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한 게, 제 아랫배를 보면서 제 아랫배가 진짜 복근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레그레이즈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크런치도 많이 했지만 레그레이즈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아랫배가 계속 이런 거예요. 확실히 이게 타고나는 게 크다. 근육의 모양은 이제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 여하도 중요하겠지만 그 노력보다도 타고나는 게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저는 이 아랫배를 좀 더 보기 좋게 만들려면 정말 한 5%? 5%대 지방까지 끌어내려야 보기가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상복근은 체지방이 20%가 돼도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그런 좀 고찰을 해봤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체형을 가지는 게 모두가 가능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의 변화는 만들 수 있겠지만 타고난 걸 무시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자, 그럼 사레레로 넘어갑시다. 사레레. 힘들다. 힘들어. 아파. 여러분들, 어깨 운동은 진짜 할 때마다 힘듭니다. 뭐 물론 안 힘든 운동이 없어요. 다 힘들긴 한데 어깨가 또 유독 힘든 느낌. 그리고 사레레 하실 때 많은 유튜버 분들, 많은 프로 분들이 이제 사레레 동작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죠. 근데 결국 핵심은 하나더라고요. 이 어깨로 무게를 들어야 된다는 거. 보디빌딩은 그 타겟하는 근육의 그 느낌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어깨 근육이 어떤 부위를 끌어올리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삼각근은, 그리고 측면 삼각근은 여기 달려있죠. 끝이 여기에요. 그리고 그 다음 끝은 여기죠. 여기 달린 근섬유를 수축을 시키면서 여기를 잡아 드는 거예요. 여기 달려서 이걸 짧게 만들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무게를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위팔뼈만, 상완골만 내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전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래팔뼈는 그냥 버려두세요. 버려두고 이렇게만 드는 거예요. 여기만 수축해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어깨 운동은 거의, 이제 사레레는 거의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위, 삼각근 중에서도 전면, 측면, 후면이 있죠. 그래서 측면으로 당긴다. 그러면 이 근육이 가장 잘 수축되는 각도로 끌어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은 쉬운데 참 어렵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팁을 드리는 게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손보다 팔꿈치가 위로, 그리고 주전자로 물 따르듯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이 부위가
정확하게 중력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억지로 돌리면 여기 또 이제 견갑골하고 상안골에 이제 골두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위로만 들어주면 돼요. 자연스럽게 이 축을 기준으로 팔꿈치를 든다. 그리고 사실 이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 이상 더 들어 올리려면 어때요? 승모근을 써서 들어 올려야 돼요. 요까지 해버리는 게 아니라 잡아놓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참 쉽죠? 뭐 저는 사실 어깨가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만한 깜은 안 되지만, 근데 여러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그리고 해부학이나 그다음 쌀엘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세트 들어가 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측면으로 하려면 내가 몸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들면 어때요? 측면이 제대로 안 먹거든요. 그래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이걸 막기 위해서 몸을 살짝 앞으로 숙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숙여놓고 그대로 팔꿈치만 옆으로 던지는 거. 옆으로. 와씨 아파. 이게 보디빌딩에서 말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이 고립을 시켜놓고 이 삼각근으로만, 측면 삼각근으로만 운동을 하는 방법이고 요령인데, 이것도 물론 정말 옳고 중요한 방법이에요. 정확한 포인트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기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깨를 이까지만 쓰는 사람은 없겠죠. 어때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때요? 어깨 들었죠? 이런 식으로 드는 동작. 그 다음에 뭔가를 들 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가령 베스 낚시를 가서 예 잡았다 자랑할 때 이런 식으로 더 들어줘야 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런 운동을 사실 또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전에 저는 이렇게 어깨 운동 한 적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고립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팔을 열어주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해준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들어주는 것도 여기에만 타겟을 하고 고립시키는 건 아니지만 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도 훈련을 하고 고립도 시키고 그거를 병행을 했었거든요. 물론 그게 좋은 효과를 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도 했다는 거,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고립을 시키는 보디빌딩 훈련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 나쁘기보다는 어떤 다른 기능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마지막 세트는 하고 나서 3kg짜리로 마저 쪼아주는 걸로 할게요. 자, 갑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어우, 아파. 지금 이렇게만 해도 막 어깨가 자극이 막 와요. 어깨나 팔은 사실 가슴 운동하면서 등 운동하면서 어느 정도 쓰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보디빌딩처럼 그 부위를 막 특별하게 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움직임을 하겠다 하면 다른 맨몸 운동을 하면서 어깨도 자연스럽게 같이 쓰이고 팔도 2두도 3두도 자연스럽게 쓰이면서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격일로 그냥 긴팔 루틴만 돌린다, 이래도 건강 유지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멋진 몸에 욕심이 난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구를 조금 준비해 두시고 집에서라도 운동을 해주시면 아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을 쓰지 않고 어마어마한 몸을 만드는 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멋진 몸은 만들 수 있어요. 좀 체지방이 적어서 근육이 많이 돋보이는 그런 체형은 만들 수 있겠지만, 보디빌더들처럼 정말 큰 근육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거의 뭐 약을 꽂아야 될 거예요. 그 아놀드도 뭐 약을 썼으니까. 대약물 시대가 또 존재하죠, 보디빌딩계에. 그래서 그런 큰 욕심 내지 않는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거라면 저랑 같이, 뭐 같이 안 하셔도 괜찮고, 긴발 루틴, 그러니까 맨몸 운동의 어떤 대명사들, 푸시업, 그 다음 풀업,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 스쿼트, 요 네 가지만 해도 건강 유지하는 데는 정말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가정의 날, 비도 그쳤죠? 저희 지역은 일단 비가 그쳤는데 다른 지역은 또 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가정의 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자, 오늘도 제 운동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헛.